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본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야죠. 이제 본 주제로 가야 되는데 언론개혁 얘기는 왜 꺼내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언론개혁도 왜 필요하냐면 물론 여기 지금 시방시 오신 분들은 네. 정치 고관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방송 다 보셨을 거야. 뭐 개혁신당의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지금까지 아실 거야. 다 아실 걸 제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네. 뭐 올려주세요 댓글로 저희가 네. 뭐 소통 드릴 테니까. 근데 일단 제가 참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확인했던 게 박성민 평론가라는 분이 방송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전 사실 그분의 평론을 옛날에는 되게 즐겨 들었던 분이에요. 아, 저도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네. 예, 즐겨 들었던 분인데 예.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굉장히 꽂혔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우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저랑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 뭐 그건 당연할 그럴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잘 이분에 대해서는 뭐 요즘은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뉴스토마토에서도 기사가 나오고 그 박성민 평론가가 개혁신당에서 돈을 받았다. 용역을 받았다. 그 회사가 정확하게. 네. 회사가.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아니 그 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 건가? 내지는 뭐 이준석 의원이 뭐 지금도 돈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싸우던데 혹시나 부정이 개입돼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 날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엊그제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 네,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걸 생방으로는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제 라디오 진행하니까 끝나고 나서 저도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라고 봤는데 댓글창에 네. 진짜 5,500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5,500이 뭐냐고 해명하라고 이게 뭐냐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아니 그래도 뭐 저도 불교 방송 지금 진행하지만은 예. 댓글 하나하나 올라오면 다 보거든요. 예.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댓글창 왜 열어놔요? 다 보지. 네네네. 근데 아무도 질문하지를 않고 또 박성민 대표라는 분도 해명을 안 하더라고요. 월요일 방송에서. 그러니까 댓글이 그렇게 많은데도 예.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뭐 박성민 평론가가 댓글을 볼 여유도 없고 그 자리에서는 보지 않은 걸로 하더라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진행자는 그럼 봐야지. 제작진은 다 보겠죠. 제작진 보죠. 그리고 프롬프터 없겠어요? 우리 BBS도 다 있어. 있잖아요. 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질문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검찰이 문제를 가지는 게 예. 과잉 수사도 문제지만 덮어주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불기소. 근데 언론도 똑같은 것 같아. 언론도 누구 하나를 조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예. 아예 누구 하나를 봐주기 위해서 그냥 덮어주는 거. 질문할 걸 안 하는 거. 난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검찰에 빗대면 예. 수사해야 될 걸 수사하지 않는 덮어주는 거. 거야. 기소해야 될 걸 기소하지 않는 근데 거기에만 이제 시궁창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근데 덮어줘. 그렇지. 질문을 안 해. 그리고 댓글이 올라오는데도 안 봐. 이거는 저는 좀 약간 뭐랄까 좀 되게 서글펐어요. 솔직히. 좀 더 약하게 표현을 수정하면 구린내가 나고 시궁창 냄새가 나는지 근데 코 막아. 아니 확인을 하기 위해 이불이라도 좀 들춰보자는 얘기야. 근데 안 해. 근데 이제 들춰보지도 않는 거야. 안 해. 이제 그렇지. 그래서 그거는 그냥 팩트니까 그냥 유감으로 그냥 정리해 놓고 월요일 방송에서 SBS 김태현의 뉴스쇼는 그랬다. 그렇게 예. 평가하는 거예요. 정치쇼는 그랬다. 이거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했고 예.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뭐 방송 이런 게 많이 없었는데 이제 오늘 네, 오늘이죠. 오늘은 제가 순서대로 얘기하면은 시선 집중부터 시선 집중에 이준석 의원 나오셨고 그리고 여기 그 뉴스쇼에는 박성민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장르만에는 또 오늘 이준석이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총 3개가 나갔는데 제가 이제 다 모니터를 해봤거든요. 시선 집중하고 뉴스쇼는 그냥 똑같아. 둘이 수준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둘 다 이제 한쪽은 뉴스쇼는 박성민, 시선 집중은 이준석이 나왔잖아요. 예. 둘 다 그냥 해명의 장만 주고 끝냈어요. 아 얘기하세요. 마치 명태균한테도 해명하세요. 이러고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은 JTBC에서 이준석 나왔을 때 이준석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아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사실 뭐 언론의 기본 역할을 다 했다고 저는 그게 장르만이 잘한 게 아니라 원래 해야 기본이야 기본. 원래 해야 돼. 아니 진짜 장르만이 지금 저 뉴스쇼랑 시선 집중에 비교가 되니까 너무 군계일학처럼 보이는 거지 그냥 기본이라고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 JTBC에서 만드는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기본인데 그거 전파가 아니에요.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언론 얘기도 하는 게 뭐 오늘 이제 요 부분을 조금 부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도 좀
후반부에 말씀 좀 드릴게요. 형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솔직하게. 이제 동일하게 봤는데 사실 네. 제가 좀 제일 의아하게 봤던 거는 MBC의 시선 집중이었어요. 왜냐면 그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나왔을 때 터졌을 때 그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보다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이준석 네.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보면 김종배 그 앵커님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뭐 날선 질문도 많이 하고 요목조목 짚어야 될 디테일들을 많이 짚었거든요. 그건 깊이가 있고 날카로우신 분인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그랬거든요. 김종배 평론가. 근데 오늘은 네. 좀 특이했던 게 이거 한 步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뭔가 묻어주는 건지. 해명의 장을 그냥 열어주는 걸로 네. 제작진과 쇼부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좀 뜨뜨미지근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건 안 물어보지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찝찝하죠. 그래서 이거 뭐지? 네.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일단 좀 기본적으로 했고 장르만 여의도는 제가 뭐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아니 거기는 진짜 그 최윤경 기자인가 그분이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봤어.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물론 꼬치꼬치 이제 물어봤어.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봐요. 더 잘해야지 사실은. 근데 기본은 했어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뉴스쇼는 어떻게 보셨어요? 뉴스쇼는 사실은 라디오 시간대, 네. 그러니까 공중파와 유튜브 라이브가 동시에 송출이 되니까 네. 그 시간대에서는 해당 주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댓글쇼라고 부르는 그 댓글창 띄워놓고 하는 방송이죠. 연장 방송입니다. 그래서 연장 김현정의 방송. 뉴스쇼에서 하는 연장 방송에서 말미쯤에 네. 이제 거의 이제 이걸 뒤쪽으로 2시간 한 20분 정도까지 돌려야 돼요. 2시간 10분 정도, 2시간 이후에 끝에 있구나. 끝에. 네, 돌려야 되는데 네. 거기를 딱 이제 살펴보면 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왜 또 안 물어볼까? 그리고 너무 이제 김현정 앵커가 오랜 기간 이 어떤 박성민 컨설턴트와 함께 관계를 방송을 맺고. 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이걸 바라보는 거 아닌가? 우쭈쭈 방송이죠. 우쭈쭈 라는 생각이 좀 방송. 들었던 이유가 어떤 대목이냐면 저는 이거는 진짜 꼭 짚고 싶어요. 그 법인과 개인은 구분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허위 사실이 아니라 그 박성민 컨설턴트 역시도 5,500에 해당하는 용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셨고 조기동 실장이라는 분이 권위자라면서 500을 받은 것도 인정을 했어요. 없다고 자기는 주장을 그러면 했지. 개혁연구원에서 6천만 원이 MIN 컨설팅, 민 컨설팅으로 송금이 됐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5,500은 민으로 갔고 예. 500은 조기동 개인이 가져갔지. 네네네. 예, 쏜 구조는 다르죠. 예, 뭐 어쨌든 그렇게 개인으로. 된다고 도합 한다면 6천이에요, 도합 6천. 그렇다 민 컨설팅 쪽으로 들어간 그렇죠, 거니까. 그 6천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억울해하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딱 바라보기에 회사의 대표가 박성민 대표이고 박성민 대표를 보고 5,500이 개혁연구원에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공금이 들어갔죠. 방송에서 10원 한 장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믿나? 그러니까 이윤을 안 남겼다는 취지더라고. 근데 이윤을 안 남기는 걸 왜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내가 봉사야 뭐야. 이윤이 있든 말든 모르겠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대목에서 나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 10원 한 장 안 받으셨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5,500이나 뭐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용역의 성격으로 회사가 받은 것이고 회사의 업무로서 경비 처리가 된 것이니 개인 박성민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자기 회사잖아. 이제 요 질문만 딱 들어갔으면 나는 네. 뭐 사실 뭐 네. 이의 제기할 거 없어요. 네. 근데 그건 없더라고요. 안 물어보지. 그게 없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게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방송은 박성민 평론가의 방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나왔던 시선집중에서도 뜨뜨미지근했고 그 방송 온도 자체가. 그래서 저는 매우 아쉽다. 이 언론에 종사하시는 이제 그 앵커 분들의 이 질문이 저로선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뭐랄까 쉽지 않은 주제라고 보기보다는 군소정당의 일이어가지고 이거를 관심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매우 좀 전 유감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여기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이준석이 권력이 세냐 방송에서 네네네. 이런 얘기를 아까 질문에 올려주시던데 예. 이준석이 권력이 세? 이상하잖아라고 김정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네네네네네. 근데 그 방송계의 생리를 좀 말씀드리면
유명한 패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의원은 뭐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고 또 파워 스피커니까 이런 정도 되는 그 소위 말하는 네임드 스피커들은 자기가 방송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권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공급을 시사 해주는 선택을 거야. 땔감을 내주는 거야. 자기가. 내가 공급의 주체가 되는 거지. 네, 독점 주체지. 그치. 그래서 그게 파워가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사들이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의원한테 질문을 해야 될 걸 못한다? 그건 방송사가 아니죠. 그건 언론이 아니죠.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방송 생태계가 그렇다는 점을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예.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힘이에요. 권력자입니다. 이준석은 권력자고. 근데 거기에 기생하거나 구부리는 언론들이 랩탑,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랩독이라 그러죠? 랩독화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방송 인터뷰를 뭐 그래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인터뷰 질문들이 오거든요, 미리. 이준석 의원 정도나 또 이준석 의원뿐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네임드 정치인들이 질문 조율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사전에. 요건 묻지 말고 요건 더 물어주고.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조율을 한 적이 없고 저는 제 스스로 약속한 게 뭐냐면 제가 만에 하나 나 이건 묻지 말아줘. 나 이건 더 물어줘. 라고 제가 어느 날 변질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전 정치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니 이미 변질된 거야.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원칙이 뭐냐면 원칙이 3개인데 질문에 손 안 대는 거랑 두 번째는 네. 저는 저랑 누구 패널 붙일 때가 있어요. 형님 잘 아실 거야. 요구사항 많거든. 누구랑 안 한다 이런 누구랑 거잖아. 안 한다. 누구 맞춰줘라. 그런 게 누구 없지. 나오면 안 간다. 근데 네. 저는요. 그런 게 없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거 요구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어떤 방송 나갔는데 예. 저랑 불편할 것 같다는 사람을 모셨나 봐. 그러니까 작가님이 저한테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미리 양해를 못 구하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사과하실 일이 아니다. 아니 그거 불편해서 방송 못할 것 같으면 제가 하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나름의 그 급을 맞추는 부분 예. 그건 이제 저는 안 합니다. 네, 그거 안 하고 그거 만약에 저도 앞으로는 뭐 배지랑만 해야 되겠는데 이따위 생각을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그만해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망조가 든 거고 예. 마지막으로 저는 방송사 가리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부르면 다 나간다. 부르면 일단 다 나가는데 그게 제 목표예요. 저는 제가 안 나가본 방송사 이제 거의 없는데 이제 몇 군데 더 있거든요. 예. 다 나가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 나랑 목표가 비슷하네. 더 나가서 거기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거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다만 제가 안 나가는 데가 음모론을 가지고 너무 장사하는 데는 제가 안 가요. 어느 정도겠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음모론만 100% 판다. 그럼 저는 그런 데는 안 갑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방송사들은 저는 최대한 많이 나가자가 제 목표이자 꿈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그 패널 안 가리는 거하고 내용 좋은 간섭 안 하는 자세입니다. 거하고 네, 네. 모든 방송 나가겠다. 근데- 필요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미리 조율을 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일단 앵커들이 안 들어가는 건 사실이야. 안 들어가요. 어디를 안 들어가? 칼이 질문이 안 들어간다고 지금. 다 안 들어간다. 한 걸음도 못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그게 한계예요. 근데 오늘 JTBC는 그걸 했다. 그건 잘한 거예요, JTBC가. 과거에 그 MBC에서 100분 토론 진행했던 정준희 교수가 네. 과거 자기 방송에서 100분 토론을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MBC에서. 그때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한창이었고 그 논란에서 토론을 하는데 출연자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나오신 거예요. 그 당사자를 부르면 어떡하냐는 거지. 이제 그 대목에서 이제 좀 약간 빡이 쳤다. 열받았죠. 그 대목이 있었고. 근데 그분은 그만둬버렸어. 저 정준희 교수님 같은 분 존경합니다. 그냥 때려쳤어. 예. 잘하셨어요, 그건 정말. 저희 실제로 저도 굉장히 많은 그 출연자들을 만나봤고 이제 뭐 수십 수백 번을 해봤지만 몇 년 하셨죠, 앵커를? 이제 그 방송사 18년? 레거시는 17년 했죠. 17년. 네, 유튜브에서 지금 이제 2년 됐는데 그 17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과 굉장히 많은 패널들과 평론가들 뭐 많이 여론조사 만나셨죠? 전문가 변호사 다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요구하는 게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은 대본대로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애드립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자기가 준비한 내용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미리 얘기를 해요. 미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조 관련된 이슈를 하는데 조국 장관이 이슈야. 이재명 대표가 이슈야. 혹은 이번에 뭐 내일 이제 그 허나 대표 측에서 전 대표 측에서 고발한다고 하니까 고발 고소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또 이제 법조 이슈로 흘러가게 되면 그걸 어쨌든 변호사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연했는데 아이템이 정치인과 관련된 법조 이슈여서
정치인과 관련된 법률 이슈로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하기 싫다고. 야, 이거는 빼달라고. 나한테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한 3명이 출연자로 나오면 그 변호사한테는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재판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사건 사고만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끝마쳐달라는 사람 되게 많아. 왜냐면 저는 방송 섭외가 오잖아요. 많죠. 작가님들이 저 섭외 취소 전화가 오는 중에 가장 1위 뭐냐면은 너랑 급이 안 맞는다 상대방이 이거야. 안 하겠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를 원치 않는 거죠. 아 쟤는 배지도 안 달아봤고 예. 급이 안 돼. 그래서 안 나오니까 제가 섭외를 먼저 받았다가 취소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럴 수 전 많이 있어요. 당해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역으로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송 나가서 고정도 많이 하고 이제 저를 또 붙이려면 또 다른 패널들이 오잖아요. 예. 저는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다른 패널 누구 붙일 때 나 저 사람 뭐 소위 말해 급이 안 맞아서 안 한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예. 전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건 신뢰거든. 근데 저는 그런 신뢰를 너무 많이 당해봤어요. 예. 되게 많아 이런 경우가. 뭐 상대방이 이제 신인규 변호사를 껄끄러워하는 이유는 말을 너무 잘해서. 아니. 급이 안 돼서 안 나온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의원은 의원을 맞춰주길 바라고. 그러니까요. 교수는 교수를 맞춰주길 바라고. 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 어떤 교수님의 경우에는 상대 패널이 교수가 이제 자기는 정 교수인데 예. 정 교수가 아닌 사람이 와 있는 그걸 또 거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강사급이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려. 누가 봐도 강사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객원 교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딱 봐도 아니야. 그래서 누구 아이고. 없냐고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조합을 맞춰가지고 방송하는 경우가 또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훌륭한 마인드인데 어쨌든 출연자가 나오면 그 출연자들이 원하는 조건들을 다 일일이 받아가면서 방송을 만들진 않죠. 예, 그리고 뭐 항상 조율해가지고 하는 방송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사전 조율은 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좀 당당하신 분들이잖아요, 다들. 뭐 그런 걸 설마 뭐 이렇게 그 제작진한테 이런 질문은 빼자 말자 하겠어요, 설마? 저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설령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어볼 건 물어봤어야 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